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금기를 깨버린 최은순, 김건희 모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그들의 남성 사생활. 그 숨겨진 진실의 판도라가 지금 열립니다. 김건희가 간판 가면 이제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뭐 무기징역 이 정도 나오면 실제 이게 김건희 것이다라고 이제 뭐 전제하고 보면 다 차명으로 재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아니 김건희 거 아니야 내 것이다라고 하면 다 이제 뭐 우리 기자 용어로서 내다봐야 해가지고 중간에 다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재산 관리가 되느냐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저는 이해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조남욱 회장이 우리 나이로 지금 한 90 정도 됐어요. 나이가 90 된 사람이 김건희하고 경제 공동체다 무엇이다 이게 막 이런 구설에 오른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엮여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 자기 아들도 망쳐, 자기 사촌 동생도 망쳐, 그리고 들어오는 놈들마다 도둑질 해가지고 이게 막 엉망진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길래 김건희한테 엮여서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요, 그 엮인 게 아니라 걷어준 거죠. 김건희를.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는 최은순이 그 처음에 관계를 맺게 된 게 르네상스 호텔 예. 식자재 납품을 예. 하기 위해서 엄청 거기다 갖다 로비하고, 예, 잘 보이기 위해서. 아, 최은순이 또 그런 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호텔 크잖아요. 예. 거기 이제 식자재 납품권만 해도 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벌, 검사, 권력자 이런 사람들한테 줄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줄을 타서 이제 최은순, 김건희가 조남욱이랑 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대표님이 주신 답의 정답은 모르는데, 평생을 지저분하게 산 사람들은요, 인생이 막판 됐다라고 해서 개과천선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실토하거나 전 그런 경우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예, 전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김건희와 최은순 일가, 그리고 그 일가에 맞선 정대택 씨 이야기를 또 오랫동안 취재를 하셨잖아요. 예. 안 그래도 어제 이분이 매불쇼에 출연을 하셔서 1시간 넘게 얘기를 하셨는데, 듣고 진짜 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예. 일어났다는 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충격을 이런 얘기를 재밌어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풀고 그러니까 갈게요. 재밌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재밌어 하신 부분이 정대택 씨가 예. 최은순이랑 사실은 남녀의 어떤 그렇죠. 그런 어떤 연분, 연정 이게 깨지면서 안 된 네.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원래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정대택 씨가 오히려 이제 본인이 죄송한 건 그때 최은순의 마음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맞아요. 본인이 철벽을 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매불쇼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차에 같이 타면 꼭 옆자리에 타고 최은순 씨가 손을 잡고 옆자리에만 탄 게 아니라요. 예. 골프 같이 치러 많이 네. 다니고요. 그게 불과 안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네. 합니다. 적극적으로 최은순이. 네.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그 몇 개월 친하게 지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그 친분이 생겨요. 그래서 최은순 씨가 그 당시에는 그 강원도 가는 그 뭐죠? 그 여기 서울 양양 고속도로 네. 뚫리기 전에 미시령인가? 예. 글로 넘어갔거든요. 예. 거기에 휴게소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 초대를 합니다. 정대택 씨를 예, 휴게소에. 그래서 굳이 자기 숙소에서 재우고. 아, 그래요? 예,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게 좀 뭐 취재한 얘기고 다 예. 팩트니까 말씀드리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모욕적이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그 김건희 씨의 아버지가 87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십니다. 그때 송파, 석촌 그 호수 사거리가 있거든요. 예. 호수 사거리에 그 사거리 바로 그 모서리 네. 노른자 땅을 갖고 있었어요. 김건희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땅이 네. 완전 좋은 땅이죠. 이거를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망 신고를 안 합니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사망 신고를 어. 며칠 미루고 예. 그 며칠 상간에 땅을 팔아요. 음. 땅을 파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네. 그 김건희의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있었어요. 예. 땅을 팔아주거든요. 예. 그 며칠 사이에 네. 고분과 김건희 씨의 엄마 최은순 씨가 눈이 맞았어요? 바로 살림을 차립니다. 어머. 바로.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MBC 기자였을 때 네. 그 MBC에 그 영상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대면 인터뷰를. 네, 그때 어떻게 땅 작업을 했었고 예. 그래서 최은순 씨가 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로. 네. 그거를 처음 배우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남편 친구입니다. 예. 남편 네. 친구랑 살림도 차리고 땅 기술도 배우고. 네, 남편이 죽자마자 네. 그렇게 거기 맡겨서 하고 바로 동거를 하거든요. 근데 한동안.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김충식으로 동거남이 바뀌죠. 근데 그 사이에 정대택 씨가 있었던 거잖아요. 김충식이랑 동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대택을 만났는데 이제 동거하는 와중에 만난 거예요. 네, 동거하는 와중에. 어머. 그래갖고 그때도 김충식 씨랑 계속 동거 중이었어요. 음. 네, 근데 이제 정대택 씨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자기가 마음을 안 받아줬다. 그래서 최은순 씨가 그린 그림은 이제 와서 이제 개고기도 헤매기고 예. 뭐 골프도 치러 가고 강원도에 자기가 숙소 갖고 있으면 거기 초대해서 뭐 이렇게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한 네. 것 같긴 한데 저도 일단은 그 김건희 씨의 전 남편 그 이야기를 결론을 짓고 무속으로 넘어갔으면 예, 예, 좋겠어요. 김건희 씨의 전 남편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고 음악도 조예가 깊고 음악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분은 지금도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도 그런 분노와 너무나 힘들어서 주변에 상담을 많이 하러 다녔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결혼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2달 만에 파혼했다, 6개월 만에 파혼했다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취재한 거에 의하면 1년까지는 결혼 생활이 유지됐더라고요. 예, 1년까지는 됐는데 굉장히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그 김건희 씨가 참 이 표현을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은데 그런 출입을 했다. 결혼한 가정을 꾸민 상황에서도 어딘가에 출입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벌이지 못한 거가 또 취재 과정에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족들도 김건희 씨를 그러니까 전 남편과 전 남편의 가족들도 김건희 씨를 더러운 X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 아마 조금만 더 설득을 하면 김건희 씨의 전 남편이 폭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전 남편이나 전 남편의 가족들이 김건희 씨가 줄리가 맞다라고 하면 아마 현재 재판받고 계신 분들 줄리라고 주장해서 재판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법적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도움이 되겠죠. 예.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 논쟁을 아마 이제 당사자가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해외로 나갔다가 네.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이제 비운의 역사 또는 비운의 인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단을 가지고 광주에 갔다는 그 원래 이 의사의 촌남의 부친도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약국을 하신 분이에요. 네. 약국을 하셨던 분인데 너무나 충격이 컸어. 사기 결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진료 과정에서 만난 게 아니라고요. 진료 과정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이제 진술이 있는데 어쨌든 사기 결혼을 당하면서 완전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사실이 그러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건희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논란이 좀 있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을 이제 제 일의 결혼을 뭐 어떻게 했느냐, 어떤 게 계기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첫 번째 내연남이라고 하는 김재화 선생이 그렇게 증언했거든요. 진술을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또 이제 의사니까 또 아픈 환부나 치부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기존 주장들이 그런 건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그 내가 듣고 전한 얘기야.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결혼했는데 가족들한테 들어보니까 해가지고 그것은 아니었다. 홍대동에다 살림을 차리고 예. 이제 결혼해 산부인과 의사니까 김명신이가 지 남편한테 예. 과 바꿔라.
남은 여자들 그거 들여다보면 나 기분 나쁘다. 그래서 바꿨다는 거야.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들은 부분인데 얘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사적인 프라이빗한 거나 개인 정보 이렇게 신상을 알리는 것보다 그 흐름을 줄리 의혹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부분을 따라서 또 김건희 씨가 1회 결혼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1년 만에 파혼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근데 좋겠어요. 거기 쪽이 처음 저도 듣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그분이 김건희와 이제 당시 명신 씨와 결혼 후에 가정이 아주 뭐 파탄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안타깝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금 그 혼란스럽게 망쳐놓은 중에서도 반성 없이 아직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분 잘 설득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꼭 이 얘기해야 이게 역사의 기록도 되고 김건희가 좀이라도 반성하고 뒤를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서 우리 정계환 대표님이 그분 잘 설득해서 기자회견이라도 할 수 있게, 또 추지영 목사님이 잘 설득해서 그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거지 개인 사적인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인 사안이 되어버렸고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분이 대의를 위해서 좀 프라이버시는 좀 물론입니다. 그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피해를 받더라도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지금 그 정도만 오늘은 스픽스에서는 그 정도만 이제 그 정도 수위에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김건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는데 뭐 당사자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3년치의 수백 개의 톡 계엄 직전까지 문자를 이 주고받은 의문의 남성이 나타났다. 판도라 폰이 열렸다. 법당에서 발견됐다.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저는 그 휴대전화를 왜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했을까 하는 게 매우 궁금하고요. 네. 건진법사가 훔친 걸까? 아니면 김건희가 건진법사한테 맡겼는데 그게 들킨 건가? 아니면 그 법당에서 뭔 짓을 하다 흘렸나? 네. 분실했나? 뭐 등등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법당에서 뭘 하다 흘렸나. 네. 그것도 뭐 좋은 상상을 짓은- 제가 미처 못했는데. 역시. 나쁜 짓이겠죠? 근데 핸드폰에 뭐 애군을 떼준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애군. 주술적 의미에서. 네. 뭐 어쨌든 이유가 좀 궁금한데 그게 이제 휴대폰이 왜 거기 있었을까? 그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건희가 그 휴대폰을 왜 안 치웠을까? 왜 안 치웠을까? 치웠을까? 그러니까 소중한 그 남자와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아니 치워서 어디 숨겨놔야죠. 그 법당이 조사받을 거를 예상은 전혀 못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 애군을 뗀다잖아요. 주술이 더 중요하다. 주술이 더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들킨 이 폰으로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하는데, 네, 판도라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과연 폰이고 하나뿐일까? 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김건희가 그 뭐 치게 하면 새로운 남자라든 나쁜 짓을 했든 그게 담겨 있는 유일한 폰일까 과연? 아니면 또 있을까? 폰마다 혹시 남자가 다 각기 다른 A C, B C, C C, L부터 다 있다라고 보시는 아무도 거죠?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예. 그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썼던, 범죄를 위해서 썼던 폰이 과연 한 개일까 하는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걸린 거죠, 그냥. 근데 요것도 이제 걸려서 판도라라고 하는 건데, 네. 쉽게 하면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더 있을 수 있고 더 큰 판도라의 상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예상하시는 더 큰 판도라의 상자가 뭐예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마약과 관련된 판도라의 상자가 이번에 백혜룡 행정 얘기했던 그런 네, 거 네, 연계해서 네. 아니면 뭐 이제 더 큰 범죄와 비리가 있는 게 하나 걸린다든가. 뭐 저는 여러 가지 김건희가 벌렸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들 이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남성과의 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일정인 측면에서 주고받은 것도 있지만 다른 해석적 측면 보면은 계엄 직전까지 수백 개의 문자를 주고받는 굉장히 밀접한 사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관점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13에서 2016년 사이 사용했던 전화기라는데요. 네. 그렇다면 계엄하고는 좀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좀 옛날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문자를 주고받았던 건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이때가 이제 보도가 맞다면 뭐 2014에서 2016년 사이에 사용했던 전화기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는.
그래서 계엄 직전까지 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수백 개의 그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거는 한동훈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한동훈 카톡이 수백 개가 넘었었죠. 아, 그러면 이 의문의 남성은 거의 한동훈급인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가까운데 네. 이제 한동훈은 가까운 관계가 이제 좀 통속적으로 비하면 한동훈 이제 구두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김건희.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 그때만 해도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보였던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정말 알랑대는 아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한동훈을 처음 봤던 인상을 잊을 수가 없는데 청문회인가 윤석열이 나왔는데요. 네. 그 옆에 누가 달라붙어서 진짜 그야말로 이제 간신배가 저렇겠구나 싶을 정도로 깍듯하게 또 막 혀 안에 입안에 혀처럼 살살 붙어가지고 그 윤석열을 받침하길래 저는 검사란 생각을 못했어요. 어디서 고용한 비서 정도 되겠다.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착각을 할 정도로. 윤석열의 비서.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한동훈은 그 정도로 그 말 윤석열한테 정말 깍듯했습니다. 딱 대하는 자세, 말투, 뭐 모든 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김건희와 뭐 한동훈의 관계도 짐작할 수 있겠죠. 윤석열한테 그 정도라면 김건희한테는 더 했겠죠. 윤석열이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카톡을 주고받은 것도 저는 어떤 점에서는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직접 내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건 그렇게 지시 직접 내린 한마디로 한동훈에게는 위대한 영도자일 텐데 네. 그 위대한 영도자에 대한 특검법을 이제 한동훈이 수긍을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했고 나중 최근에 윤석열의 발언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었다 이런 발언까지 하거든요. 이 그렇죠. 일련의 정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그렇게 자기 밑에서 꼬붕이 노릇하던 놈이 네. 그리고 뭐 카톡으로 그런 거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지금 술 먹냐 뭐 하냐 감시를 이제 요구했을 수도 있고 야 성열이 지금 그 수배망에서 벗어났다 잡아와 이런 거를 시켰을 수도 있는 한마디로 집사 노릇했던 집사. 예,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하면 집사고 나쁘게 하면 노예죠. 그게 이제 한동훈이었는데 그 한동훈이가 감히 이렇게 대며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지금 키우던 개가 이제 물고 막 주인한테 덤빈 격이 되는 거거든요. 아, 개가 문 거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했겠죠. 저는 뭐 윤석열은 한동훈하고 그런 정도로 밀접하게 뭘 주고받았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김건희랑. 분노가 김건희발 분노 아니냐. 저는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초기부터. 아, 이 분노는 윤석열 발이 아니라 김건희 발 분노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여줬던 것이 김건희가 한동훈하고 나눴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네. 한동훈을 디스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그거를 뭐라고 혹시 내용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때 디스했나요? 뭐였더라. 하여튼 뭐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네네.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훈과의 대화를 네네. 주고받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그 당시 한동훈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제가 요새 치매 때문에 정확한 기억력을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 윤석열이가 그거를 받아서 한동훈을 배신자로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가 소재를 제공하고 윤석열이 그거를 가지고 화를 내고 낙인을 찍는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이 분노는 윤석열 발이라기보다는 김건희 발 분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쏴 죽여 이 발언의 그 근원지는- 뒷배경은 김건희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까지 미워하면요. 걔는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 보고 짖잖아요. 네. 걔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렇죠. 주인이 미워하면 걔가 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한동훈을 미워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쏴 죽인다는 발언까지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미 그러면은 사실 김건희 문자를 한동훈이 익십을 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 아 맞습니다. 그때 그겁니다. 네. 일십도 한 거. 네. 그거. 익십해서 감히 내가 키우던 개가 이렇게 그렇죠. 총으로 쏴 죽여. 그러니까 이 모든 감정의 주체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분노하게 하고 그 윤석열이 그거를 공개한 걸 가지고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배신자 프레임 프레임을 찍어요. 그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김건희가 물어 이런 거죠. 윤석열한테. 한동훈 물어. 이렇게가 이제 윤석열이 물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의 핵심은 수백 통의 카톡을 주고받는 것은 친밀한 관계, 가까운 굉장히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한동훈과 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다를까요? 한동훈은 주종 관계에서 꼬붕이로서 시킬 일이 많아서 카톡을 많이 주고받았던 것이고 요 사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요 사람은 대등 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민 예, 개인적인 관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요에 무슨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 이게
말을 굉장히 돌려서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김성훈과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네, 그게 어떤 관계일까요? 뭐 이성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이 특검 쪽에서 대놓고 물란한 사생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그런 거 많으니까 내용이. 사실 그게 맞는 게 체포 직전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아직 이게 어느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누가 장면이긴 뛰어내렸다는 하잖아요. 거예요? 김건희가요? 그 남성. 남성이. 네. 아. 이미 뭐 사기 전 형사처벌도 많이 받았던 인물이고 네. 체포 직전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도 했고 뭐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네. 보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잡히면 큰일 나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뭐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 정말 뭐 유명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닉네임이 새 강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가 사귀는 사람이면 악당 중에서도 좀 급이 있는 악당을 사귈 거예요. 아, 내가 새로운 강자다 그 뜻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뭐 닉네임이 그렇게 붙은 이유는 그쪽 업계에서 붙인 거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잘 나가니까 그랬을 텐데 네. 어쨌든 김건희가 이렇게 손을 대는 사람은 일단 외모 기준 충족시켜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아, 첫 번째가 외모군요. 네, 근데 윤석열은 거기서 제외입니다. 네, 예외입니다. 근데 왜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감이었으니까. 이건 가문의 요구에서 한 거예요. 쉽게 하면 정략 결혼 당한 거죠. 네,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원한다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성훈 같은 사람이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쪽인데 근데 남편의 신분 상승의 엘리베이터로 활용을 한 거네요. 근데 제가 볼 땐 김건희 가문 쪽에서 네. 또는 그쪽 범죄 집단에서 아니면 설거지용. 그렇죠. 윤석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높다. 우리가 만들면 된다. 검찰총장 잡아서. 그러니까 못생겼어도 쟤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번에 눈 딱 감고.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 다 설거지를 깨끗이 해줄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네, 잘 그렇죠. 돌봐줄 사람, 설거지 해줄 네. 사람.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어라 이게 대통령까지 될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간땡이가 부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가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스타일이. 네, 김건희 진짜 좋아했던 사람 누구예요? 제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오다가 봤는데 누가 이 회자되는 사람 사진을 올렸던데요. 네,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네. 인터넷에 올라온 거 네, 보니까. 근데 저는 김성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경호처장 얘기하시는. 근데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두 사람 사진을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 아. 저는 같은 인물인 줄 알았어 처음엔. 심지어 같은 인물일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닮았다. 비슷해요. 쌍둥이 비슷하게. 물론 이제 그 사진이 진짜냐 여부는 앞으로 확인이 돼야 되지만 네. 그렇다면 어쨌든 김건희는 어느 정도 자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외모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외모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김성훈 스타일이지 윤석열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김건희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엄청 밝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돈 잘 벌고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근데 내가 지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 되냐? 똑똑한 사람이 이상형이 되는 거죠. 아. 근데 김건희는 보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이잖아요. 옷도 입는 것도 그렇지만 얼굴도 뭐 외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도 외모를 가지고 상당한 비중을 두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을 대할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건희가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고 연애를 할 수 있었다면 윤석열은 축에도 못 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약간 비운의 소설 아닙니까? 왜냐면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외모 타입도 있고 그 자기 에고도 확실하고 그런 남성상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그런 각종 사업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남자랑 결혼했던 집안을 위해 희생당했던 비운의 여인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건희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하고 결혼하고 딴 남자를 안 만났냐? 뭐 그 가능성은 제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운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누렸다. 다 누렸다. 네, 불쌍한 건 오히려 윤석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윤석열이 이걸 몰랐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뭐 저는 뭐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같이 살았다면. 알았는데 그게 묵인하는 하시는 거 주인님이 뭐 그러시겠다는데 어쩌겠냐. 아, 우리 주인님께서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만난다는데 그렇죠. 감히 제가 그냥 나만 버리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윤석열이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네. 저는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로 알지는 못할 수 있어도 보통 같이 살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건 윤석열이 이미 감을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묵인하고 참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김건희는 그걸 이용해서 마음껏 자유연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사실은 제일 사실 비운의 인간은 윤석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김건희한테 포획당해서 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렇죠. 15년 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가 계엄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계엄까지 하고 감옥에 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김건희 신나게 놀았던 거 아닙니까? 즐겁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좀 비운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보지만. 근데 김건희는 다 즐겼어요. 제가 볼 때 누리고. 다 누리셨다. 네, 다 누리셨습니다. 예, 우리 다 누리시고 전략가이시고 가스라이팅 너무 잘하는 김건희인데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사 드릴 텐데 지금 되게 전략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부서 청구하려고 기억 상실이에요 이러고 네. 샤넬 가방 받았어요. 근데 그라파 목걸이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뭐 깊이 사죄드려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 머리 똑똑하고 다 가진 김건희가 보석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이게 심리 상태가 뭡니까? 왜 이래요? 갑자기 왜 샤넬백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 전략가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김건희가 뭐 전략을 쓸 정도의 인물은 아니고 그 단어 자체가 아깝다. 잔재주가 뛰어나다. 예, 잔머리 잘 굴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잔재주. 예, 뭐 그렇게 뛰어난 전략가였다면 계엄을 실패했겠습니까? 그러면 계엄에 대한 기획자가 김건희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아니고? 예, 윤석열 머리에서 그게 나오겠어요? 그 계엄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럼 김건희는 계엄을 왜 하려고 했을까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계엄을 하면 김건희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다 죽이면 됩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엄을 쉽게 생각하는데 네. 수천 명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영연백 3,000개 얘기 있었죠. 3,000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3,000명만 죽이겠습니까? 1차가 3,000명인 거예요. 1차가 3,000명이다. 그럼요. 다 죽이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반대하거나 하면 다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공포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네. 김건희한테 권력 이양을 한다. 누가 반대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서 북을 점령해서 그렇죠. 통일 대통령이 되고 그거를 기화로 영구 집권까지 꿈꿨다고 예상합니다. 상당히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양 무인기 보낸 거나 여러 가지 전쟁 도발을 수없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무슨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 만나서 샤넬백. 대북 사업 얘기를 하고 막 디올백. 북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요. 통일 그때 얘기하죠. 아니 김건희가 북에 왜 관심 있어요? 왜 관심 있을까요? 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시계요. 북을 먹으려고 접수하려고. 네, 전쟁 일으킬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무인기 보내서. 그리고 얘들 생각은 단순한 게 그렇게 해서 전쟁이 터지면 네. 형님이 가만히 계실 수는 없으니까 형님이라 하면 미국. 알아서 북을 정리해 줄 것이다. 점령하고.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먹으면 된다. 접수하면 이런 된다.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북을 도발하거나 어떻게 해서 통일 대통령이 되고. 그럼 북진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진해가 할 건 아니고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겠지만 북진 통일해서 통일 대통령이 되고 영구 집권까지 꿈꿨을 수 있다. 미국이 거기에 순수히 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보라는 거예요. 전략가면 그 정도의 사고는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망상을 가지고 잔재주를 부리고 있는 건데 지금도 잔재주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 부인하자니 빼박 증거가 나오고. 그렇죠. 샤넬백 네. 직원의 증언 바로 직전에 이게 인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건진법사도 또 법정에서 말을 바꿨어요. 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걸 없다고 부인하기에는 이건 무리다. 일부 조금 인정하자. 그래서 이 찔끔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조선일보조차 거짓말 어디까지 거짓말이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얘기해.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으니까. 네. 차라리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중형을 받든가. 이렇게 중간에 찔끔 인정하면서 또 좀 있으면 목걸이도 뭐가 나오면 인정할 수 그래프도. 있어요. 그쵸, 그것도 맞아요. 사과할 수 있어요. 한 2번만 해보십시오. 누가 김건희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재판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잔대가리라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좋으면 처음부터 과감하게 다 쫙 풀어주고 형을 박앤하든가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일관되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모르겠다고 하든가 이게 노선이 차례난데 괜히 나와서 거짓말 치다 걸리고 뭐 그러다가 막 걸리면 조금 찔끔 인정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김건희는 스케일이 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네, 시각이 굉장히 단기적인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할 텐데 앞으로 김건희 재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익적 목적 차원과 공공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센 내용을 공개할까. 지난번에 공개하지 않았던. 네. 오. 김건희의 오랜 동거인녀 김인순이 발언한 내용인데요. 즉 아직까지는 김인순의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김인순이가 뻥을 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뭐 예. 그 사람이 이 발언을 했던 게 저희 취재기자한테 발언한 게 아니고 예. 자신의 측근 지인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괜히 열공을 고소고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인순의 발언입니다.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19금이에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추정되는 단어가 좀 나올 건데 네. 부득이 삐 처리를 했는데요. 성인이라면 알아들을 겁니다. 먼저 저는 이제 막말러기 때문에 네. 프로 막말러기 때문에 단번에 꿰뚫습니다. 예. 먼저 김춘식 동거인녀 김인수는 김건희가 여러 남자를 너무 으쳤고 후려쳤고 네. 출세 도구로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땡땡땡땡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땡땡땡땡. 네. 넉자입니까? 남자는 남자가 그냥 나 출세는 도구로 봐. 얘는 그런 사람 원래. 그래서 이 김건희랑 좋아했던 같이 이렇게 뭐 연애했던 사람 이상 있거든 옛날에 김건희가. 네. 그 땡땡땡 내자입니다. 김인수는 김건희를 거쳐간 남자의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오래전부터 같이 봤던 그러니까 사람은 20년 아닐 가까이 텐데.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20년 지났군요. 김건희가 20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 20년 동안의 남자들 네, 몇 명의 남자를 만난지를 김인수 씨가 알고 있다. 그럼 이제 20년이면은 윤석열이하고 결혼하고 13년 지났거든요. 네,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도 그렇죠. 계속 만나온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결혼한 거예요. 이후에도 남자를 네. 만나. 결혼하기 이전도 알겠죠. 이전부터 이후까지. 그래서 김건희가 만나왔던 남자의 총 숫자가 무려 50명에 이른답니다. 50명을 만났다는 거 어떤 대면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아니고. 연애의 상대가 그렇죠. 네. 여기 한번은 무슨 기네스북에 나가려고 했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게 있어요. 예. 그 50명의 남자들이 결혼식에 왔어. 윤석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냈는데 축의금도 냈어. 그거를 자기가 확인을 다 해봤대요. 음. 다 50만 원씩 넣답니다. 50만 원씩. 네. 50명의 남자들이. 이거 50명의 남자들이. 이거는 김용민 이사장님이 자주 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고 네. 거의 마피아 스타일. 마피아 스타일입니까? 그러면 이탈리안 스타일이네. 네.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남자들이 바보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그 남자를 50명 초대했잖아. 자기 스쳐간 남자들을 다. 또 50만 원씩 가지고 부주했거든 다. 그 사람들 다. 남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바보지. 50명한테 각각 50만 원씩 네. 지시한 것처럼. 그 결혼식은 아마도 윤석열 결혼식 때 윤석열 결혼식 때 가신 거예요, 김인수 씨가. 가가지고 그 남자들 보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 그때 그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실실 웃으면서 맞다고. 그 제1회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네. 90년대에 있었던 네. 일입니다. 제1회 결혼식 때도 네. 그때 태권도 협회 청소년 태권도 협회장 안혜국 회장 말씀에 따르면 제1회 결혼식 때도 네.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이 대거 왔다니까. 다 불렀대요. 예.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김건희 씨는 나름대로 그렇다면 저 진술이 사실이라면 남자에 대한 철학은 있는 것 같아요. 애정관계로 진실된 사랑으로 연애한 건 아니지만 네. 헤어질 때는 우리 앞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파트너로 그런 것 같아요. 쿨하게 서로 잘 되게 도와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 남녀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무기로 해서 맺은 거예요.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결국 그 남자는 계속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를 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 남자를 또 김건희 결혼식에 가는 게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갔을 가능성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인수 씨는 그동안 그 남자들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 목격을 했고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대화됐던 사람들인데 현장에서 보니까 결혼식에서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전에 사귀었던 예. 남자한테 혹시 땡땡 동서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를 스쳐간 그 남자가 와 고상한 분이 그런 단어도 아세요? 땡땡 동서 아시죠? 네. 터널 동서. 예, 뭐 그러니까 손바닥을 자신한테 쳤다고 그래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동수 내가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한테 손바닥을 탁 치는 거예요. 와 그런 것도 아세요? 터널. 네. 터널 많아요. 터널 많아요. 네. 아주 많아요. 네. 근데 고상한 분이 그런 말이고 그러면서 그 남자가 고상한 분이 그런 것도 아시네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땡땡 동서들이 많고 서로가 좋아한다고 했다는 실로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웃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와 고상한 분이 그런 것도 아시네. 남자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웃어 죽는데 나보고.
도 있어요. 동수들끼리 많대. 좋아한대 서로가. 정말 만화 같은 얘기네요.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가 저 취재 첫 번으로부터 들었던 제보였던 거고. 김충식 내연요. 네, 1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제보를 저걸 이제 받은 공개를 안 하신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공개 안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 김수 씨 보호해 줄 만한 상황이었고 네. 저희는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오히려 저희는 속인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서 오늘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저런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김충식은 네. 김윤순 씨를 절대 내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특검의 진술을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시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익의 목적으로 김건희 사생활이긴 하지만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인수 씨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악녀 김건희의 사생활이긴 하지만 그동안 계속 보호해주고 이런 거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러 갔을 때라고 해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포럼이고 그 국가 정상으로서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건 뭔가 뭐 거기서 들어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 본인이 줘야 될 메시지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이동하는 뭐 교통수단 안에서도 그럴 텐데 열차 안에서 대통령이 그 부인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려놓고 다리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피곤하지? 어?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총괄팀장이 그걸 보고 속으로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니 그렇다고 또 그 부인은 그 여사님은 거기다 다리를 쩍 올리고. 그게 더 웃기지 않? 둘 다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아니, 명이 그러니까 이상해도 이제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김건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입증하려고 주위에도 항상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예, 하시군요. 아니 예. 그렇게 해석이 그게 처음 썼던 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언론이지만 그 위로로 하고 있는 시리즈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본인의 그 모 회사. 예, 뭐 거기서 나온 거 보면 중앙일보 유료 채널, 중앙일보 콘텐츠가 있어요. 유료 그거 보려고 유료 구독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셜록 시리즈예요. 예. 근데 국무회의장에 슬리퍼 끌고 가지고 내가 대통령 이 사람 능력 없는데 내가 만든 사람이라고 국무회의장에서 김건희가 선언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선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자기 남편을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일종의. 항상 너 기어오르지 마. 이걸 보여준 거예요. 목소리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지금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겸 총리. 이 사람은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윤석열이. 그러면 이제 주변을 좀 조용히 시켜야 될 텐데 문 밖에 다른 방에 있는 김건희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답니다. 그래, 야, 좀 조용히 시켜. 처음에 이걸 했어. 그랬더니 참모들이 가서 그쪽 문을 닫았겠죠. 그런데도 목소리가 계속 새어 나오고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그쪽 방에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애꿎게 이 방문 닫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하면 되는데. 예.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집이면 우리 괜찮아. 평민이잖아. 우리 그냥 일반 남편. 우리 그게 당연한 거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남편 입장에서는 전화 통화를 집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지. 감히 들고 나가야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아니 드라마 보고 계신데 전화 통화로 편하지. 이건 그래도 국가의 공무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게다가 거긴 자기 근무지야. 그러니까 그러네. 자기 사무실이야. 자기 근무지. 진짜.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남성 스태프들이 다 공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남자 스태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지금. 네.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들까지 지금 이게 이제 뭐 수많은 설들은 있었으나 대통령실의 그 관계자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가지고 오히려 또 많이 회자가 되고 김건희 씨 재판 나왔는데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다. 맞아. 직접 들어간 거기는 김건희 재판은 진짜 그 윤석열 재판보다 들어가기 더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분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기자는 아니 실제 기자의 협회 등록된 건 아니지만 기자 정신으로 이걸 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알려주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마스크 착용을 안 했다면서요? 마스크 착용 안 했고 얼굴이 너무 이렇게 붓고 정말로 이렇게 커버 빵빵해가지고 왜 저렇게 되는지 저 사람 진짜 맞아? 대역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 정도고. 근데 옷과 핑크색 양말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블랙 상하이에다가 핑크색 그 수면 양말을 신고 나왔어요. 수면 양말. 예. 근데 그 핑크색 난 몰랐는데 핑크색이 그 김건희 영부인 여사의 그 무슨 컬러래요. 퍼스널 컬러래요. 웜톤, 쿨톤 할 때. 그치 바로 그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핑크는 포기 못하는구나. 근데 그날 왜 그렇게까지 이상했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한대요. 아니 빠진 게 아니라
부었다. 부었대요. 그럼 부작용이 있다. 그런 추측도 근데 사실은 그분이 구속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성형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많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몇 달 사이에. 정기적으로 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뭐 얘기 나오고 항상 이제 뭐 국빈 방문에 중요 이슈 있을 때 좀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제가 그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상 같은 거 할 때 림프절 이런 게 좀 제거되거나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순환 같은 건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미용업계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건희 씨 예. 얘기를 하면. 그래요. 어디까지나 거상할 뭐- 때 그렇게 된대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들은 이야기들이고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된 건 얘기하는 아닙니다. 거고 사실은 이 재판도 공개가 되면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다 들리는 얘기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은 사람으로부터 제가 전문을 들은 건데 그렇군요. 그분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고 기자들이 특히 진짜 김건희 맞아? 정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저희가 가십거리로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대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건 아니면 뭐 대외 행사를 할 때건 바깥으로 꾸며냈던 모습들과 실제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달렸는지가 여기서 하나씩 다 나오고 그러네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민낯이 나오는 의미에서 거예요, 민낯이. 진짜 글자 그대로 그 민낯의 이중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무언가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사진으로만 맞아요. 이미지 컷으로만 뭐 많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앞서 그 사진 관련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더니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보여주기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실제 일은 본인이 뭐 비아폰이 됐든 아니면 텔레그램이 됐든 윤석열이 직접 인정한 것처럼 새벽까지도 전화기 들고 앉아가지고 일 시키고 있었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굳이 바깥에 나와서 본인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안에서 다 하고 있었으니까.